다정낭독 11장 겨우살이 개똥 집바귀의 둥지. 다커는 2, 3분 동안 주위를 둘러보며 서 있었고 메리는 그런 다커를 지켜보았다. 그러더니 부드럽게 걷기 시작했는데 메리가 처음 내 면에 벽에 들어왔을 때보다 더 가볍게 걸었다. 다컨의 눈은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 같았다. 회색 나무와 나무를 기어오르고 가지에서 늘어진 회색 덩굴, 벽과 풀밭 사이에 엉켜있는 것들, 돌 벤치와 키 큰 화분이 놓인 상록수 아치까지. 이곳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 다컨이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다. 이 정원에 대해 알고 있었어? 메리가 물었다. 메리가 소리내어 말하자 다컨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낮은 목소리로 말해야 해. 다컨이 말했다. 안 그러면 누가 듣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할 거야. 아, 깜빡했어. 메리가 겁이 나서 얼른 손으로 입을 막으며 말했다. 이 정원에 대해 알고 있었어? 정신을 가다듬은 뒤 다시 물었다. 다컨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사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정원이 있다고 했어. 다컨이 대답했다.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 했었지. 다컨이 멈추고 주위의 아름다운 회색 엉킴을 둘러보았다. 둥근 눈이 기묘하게 행복해 보였다. 아, 봄이 오면 여기 둥지가 엄청 많을 거야. 다컨이 말했다. 영국에서 가장 안전한 둥지터일 거야. 아무도 안 오고 나무랑 장미가 엉켜 있으니까 둥지 틀기 딱 좋지. 황야의 새들이 전부 여기에서 둥지를 안 트는 게 이상할 정도다. 메리가 자기도 모르게 다시 다컨의 팔에 손을 얹었다. 장미가 필까? 메리가 속삭였다. 알 수 있어? 전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아니야. 안 죽었어. 전부는 아니야. 다컨이 대답했다. 이것 좀 봐. 다컨이 가장 가까운 나무로 다가갔다. 아주 오래된 나무로 나무 껍질에 회색 이끼가 덮여 있었지만 엉킨 줄기와 가지의 커튼을 받치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두꺼운 깔을 꺼내 날 하나를 폈다. 잘라내야 할 죽은 나무가 많아. 다컨이 말했다. 오래된 나무도 많지만 작년에 새로 자란 것도 있어. 이게 새로 난 거야. 딱딱하고 마른 회색 대신 갈색빛 초록으로 보이는 싹을 만졌다. 메리도 열정적이고 경건한 손길로 그것을 만져보았다. 이거? 메리가 말했다. 이거는 완전히 살아있는 거야? 정말? 다컨이 넓은 미소를 머금었다. 너나 나만큼이나 위해. 다컨이 말했다. 메리는 마사가 위기, 살아있다 또는 생기 있다는 뜻이라고 알려준 것을 떠올렸다. 위기라니 다행이야. 메리가 속삭이듯 외쳤다. 전부 다 위기면 좋겠어. 정원을 돌면서 위긴 것이 몇 개인지 세어보자. 메리는 열심에 거의 헐떡거렸고 다컨도 그만큼 열심이었다. 나무에서 나무로 덤불에서 덤불로 다녔다. 다컨은 칼을 손에 들고 메리가 경이롭다고 느낀 것들을 보여주었다. 야생으로 자랐어. 다컨이 말했다. 하지만 튼튼한 녀석들은 오히려 잘 자랐어. 섬세한 것들은 죽었지만 나머지는 자라고 자라고 퍼지고 퍼져서 정말 놀라울 정도야. 이것 좀 봐. 두꺼운 회색에 말라 보이는 가지를 잡아내렸다. 죽은 나무로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뿌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아래쪽을 잘라볼게. 다컨이 무릎을 꿇고 칼로 생기없어 보이는 가지를 땅에서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 잘랐다. 거봐, 다콘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내 말이 맞지? 이 나무 안에 아직 초록이 있어. 봐. 다컨이 말하기도 전에 메리가 이미 무릎을 꿇고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약간 초록의 집이 있으면 위기야. 다컨이 설명했다. 안이 말라서 이렇게 쉽게 부러지면 내가 잘라낸 이 조각처럼 끝난 거야. 여기 큰 뿌리가 있는데 이 살아있는 나무가 전부 거기서 나온 거야. 죽은 나무를 잘라내고 뿌리 주위를 파고 돌봐주면 다컨이 말을 멈추고 머리 위로 기어오르고 늘어진 줄기를 올려다 보았다. 여름이면 여기 장미 분수가 솟아오를 것 같아. 둘은 덤불에서 덤불로, 나무에서 나무로 다녔다. 다컨은 칼 쓰는 솜씨가 힘차고 능숙했으며 마르고 죽은 나무를 잘라내는 법을 알았고 가망없어 보이는 가지나 장가지에도 아직 초록 생명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30분쯤 지나자 메리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다컨이 생기 없어 보이는 가지를 자를 때 촉촉한 초록빛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숨죽여가며 기뻐 소리쳤다. 삽과 갱이와 포크가 매우 유용했다. 다컨이 삽으로 뿌리 주변을 파고 흙을 뒤집어 공기를 넣어주는 동안 메리에게 포크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둘이 가장 큰 스탠다드 장미 중 하나의 주변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을 때 다컨이 무언가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질렀다. 이런! 다컨이 몇 걸음 떨어진 풀밭을 가리키며 외쳤다. 이건 누가 한 거야? 메리가 연두색 싹들 주위에 만들어 놓은 작은 빈터 중 하나였다. 내가 했어. 메리가 말했다. 아니, 원희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다컨이 놀라며 말했다. 몰라. 메리가 대답했다. 근데 너무 작았고 풀이 너무 두껍고 세서 숨쉴 공간이 없어 보였어.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 준 거야. 이게 뭔지도 몰라. 다컨이 싹들 옆에 앉아 무릎을 꿇고 환하게 웃었다. 잘한 거야. 다컨이 말했다. 정원사가 와도 이보다 더 잘 알려줄 수 없을 거야. 이제 제게 콩나무처럼 쑥쑥 자랄 거야. 이건 크로커스랑 스노드롭이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말했다. 이건 수선화, 그리고 이건 나팔수선이야. 아, 장관이겠다. 다컨이 빈터에서 빈터로 뛰어다녔다. 이렇게 작은 꼬마가 많이도 일했네. 다컨이 메리를 훑어보며 말했다. 살이 찌고 있어. 메리가 말했다. 힘도 세지고 있고 전에는 항상 피곤했어. 흙을 팔 때는 전혀 안 피곤해. 흙을 뒤집을 때 나는 냄새가 너무 좋아. 아주 좋은 거야. 다컨이 현명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깨끗하고 좋은 흙 냄새만큼 좋은 건 없어. 비가 오면서 갓 자라나는 것들 냄새가 나는 것 빼고는 비가 오는 날이면 황야에 나가서 덤불 밑에 드러누워 헤더 위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킁킁 냄새를 맡아. 코끝이 토끼처럼 벌렁거린다고 어머니가 그랬어. 감기에 안 걸려? 메리가 경탄하며 다컨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소년도, 이렇게 다정한 소년도 본 적이 없었다. 안 걸려. 다컨이 씩 웃으며 말했다. 태어나서 감기에 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약하게 키운 게 아니라서 토끼처럼 온갖 날씨에 황야를 뛰어다녔거든.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12년 동안 신선한 공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셔서 감기에 콧물 흘릴 일이 없을 거라고. 나는 산사나무 지팡이만큼이나 질겨.
다커는 이야기하는 내내 일을 하고 있었고 메리가 포크나 모종삽으로 뒤를 따르며 거들었다. 여기 할 일이 정말 많다. 다커니 한 번은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다시 와서 일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 메리가 간청했다. 나도 도울 수 있어. 파고 잡초도 뽑고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또 와줘, 다컨. 네가 원하면 비가 오든 해가 나든 매일 올게. 다컨이 힘주어 말했다. 살면서 이렇게 재밌는 건 처음이야. 여기 갇혀서 정원을 깨우다니. 만약에 네가 와준다면, 메리가 말했다. 이 정원을 살리는 걸 도와준다면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막막하게 말을 마쳤다. 다컨 같은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네가 뭘 하게 될지 내가 말해줄게. 다컨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살이 찌고 어린 여우처럼 배가 고파지고 나처럼 물새한테 말 거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아, 정말 재밌을 거야. 다컨이 나무와 벽과 덤불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걷기 시작했다. 정원사가 가꾸는 정원처럼 깔끔하게 다듬고 말끔하게 만들고 싶진 않지? 다컨이 말했다. 이렇게 야생으로 자라고 흔들리고 서로 붙잡고 있는 게 훨씬 더 예뻐. 깔끔하게 만들지 말자. 메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깔끔하면 비밀의 화원 같지 않아. 다컨이 녹슨 빨간 머리를 극적이며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비밀의 화원인 건 틀림없는데? 다컨이 말했다. 근데 10년 전에 닫힌 뒤로 울새 말고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아.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묻혀 있었잖아. 메리가 말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을 텐데. 그건 맞아. 다컨이 대답했다. 이상한 곳이야. 10년 전보다 나중에 가지치기를 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메리가 말했다. 다컨이 스탠더드 장미의 가지를 살펴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다컨이 중얼거렸다. 문은 잠겨있고 열쇠는 묻혀 있었는데. 메리는 앞으로 몇 년을 살든 자기 정원이 자라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아침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늘 느꼈다. 물론 그날 아침에 정원이 메리를 위해 자라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컨이 씨앗을 심을 자리를 정하기 시작했을 때 메리는 바질이 놀리려고 자기에게 불렀던 놀이를 떠올렸다. 종 모양으로 생긴 꽃이 있어? 메리가 물었다. 은방울 꽃이 그래. 다컨이 모종삽으로 파며 대답했다. 그리고 캔터버리 꽃이랑 초롱꽃도. 조금 심자. 메리가 말했다. 은방울 꽃은 이미 여기 있어. 봤거든? 너무 빽빽하게 자라서 갈라져야 할 텐데 양은 충분해. 다른 것들은 씨앗에서 꽃이 피려면 2년이 걸리지만 우리 오두막 정원에서 모종을 좀 가져올 수 있어. 그런데 왜 그런 꽃이 원해? 메리가 다컨에게 바질과 그 형제자매들 이야기를 해주었다. 인도에서 그들을 얼마나 싫어했었는지, 그들이 자기를 심술궂은 메리 아가씨라고 불렀던 것까지.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했어. 심술궂은 메리 아가씨, 정원은 어떻게 자라나나요? 은종 가족의 껍데기, 금자나가 줄지어. 방금 그게 생각나서 은종 같은 꽃이 정말 있는지 궁금해진 거야. 메리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모종삽으로 흙을 약간 심술궂게 팠다. 걔들만큼 심술궂지는 않았어. 하지만 다컨이 웃었다. 다컨이 기름진 검은 흙을 부수며 말했다. 메리는 다컨이 흙냄새를 킁킁 맡는 것을 보았다.
꽃이랑 그런 것들이 있고 다정한 야생동물들이 돌아다니면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둥지를 틀고 노래하고 휘파람 불고 있으면 심술궂을 필요가 없는 것 같지 않아? 메리가 닥컨 옆에 무릎을 꿇고 씨앗을 든 채 닥컨을 바라보았다. 인상을 찌푸리던 것이 멈추었다. 닥컨, 메리가 말했다. 마사가 말한 것처럼 넌 정말 좋은 아이야. 나는 네가 좋아. 5번째 사람이야. 5명이나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 닥컨이 마사가 벽난로를 닦을 때처럼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파란 눈과 빨간 볼과 행복해 보이는 들린 코를 한 닥컨은 정말 우스꽝스럽고 사랑스럽다고 메리는 생각했다. 좋아하는 사람이 5명 뿐이야? 닥컨이 말했다. 나머지 4명은 누구야? 네 어머니랑 마사. 메리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그리고 울세랑 벤 웨더스테프. 닥컨이 너무 웃겨서 팔로 입을 막고 소리를 참아야 했다. 내가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 알아. 닥컨이 말했다. 근데 너야말로 내가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꼬마 아가씨야. 그때 메리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 몸을 앞으로 숙이고 전에는 누구에게도 꿈에도 물어볼 생각을 못했던 질문을 했다. 그것도 요크셔 말로 물어보려고 했다. 인도에서는 원주민의 말을 알면 원주민이 좋아했기 때문이다. 나 좋아해? 메리가 말했다. 아, 닥컨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럼 좋아하지. 엄청 좋아해. 울세도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둘이네? 메리가 말했다. 나를 좋아하는 게 둘이야. 그러고 나서 둘은 전보다 더 열심히, 더 기쁘게 일하기 시작했다. 안뜰의 큰 시계가 점심시간을 알릴 때 메리는 놀라고 아쉬웠다. 가야 해. 메리가 슬프게 말했다. 너도 가야 하지? 그렇지? 닥컨이 씩 웃었다. 내 점심은 가지고 다니기 쉬워. 닥컨이 말했다. 어머니가 항상 주머니에 뭘 좀 넣어주시거든. 닥컨이 풀밭에서 코트를 집어 들더니 주머니에서 깨끗하지만 거친 파란색과 흰색 손수건에 쌓인 울퉁불퉁한 작은 보따리를 꺼냈다. 두꺼운 빵 2조각 사이에 무언가 끼워져 있었다. 대부분은 빵밖에 없지만 닥컨이 말했다. 오늘은 맛있고 두꺼운 베이컨 1조각이 들어있어. 메리가 보기에 이상한 점심이었지만 닥컨은 맛있게 먹을 준비가 된 것 같았다. 어서 가서 밥 먹어. 닥컨이 말했다. 나는 금방 다 먹을 거야.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일을 좀 더 하고. 닥컨이 나무의 등을 기대고 앉았다. 울세를 불러서 닥컨이 말했다. 베이컨 껍질을 쪼아 먹게 해줄 거야. 새들은 기름진 거 아주 좋아하거든. 메리는 닥컨을 두고 떠나기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갑자기 닥컨은 숲의 요정 같은 존재라서 정원에 다시 왔을 때 사라지고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실이라고 믿기엔 너무 좋은 존재 같았다. 벽의 문 쪽으로 천천히 반쯤 걸어가다가 멈추고 돌아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말하지 않을 거지? 메리가 말했다. 닥컨의 양귀비빛 볼이 빵과 베이컨을 크게 한 입 베어 문 것에 부풀어 있었지만 간신히 격려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만약에 내가 겨우살이 개똥 집박이인데 둥지가 어디 있는지 나한테 보여줬다면 내가 누구한테 말할 것 같아? 절대 안 해. 닥컨이 말했다. 넌 겨우살이 개똥 집박이만큼 안전해. 메리는 정말 그렇다고 확신했다.